자, 이제 7강 시작할 건데요. 6강 보니까 한 17분 정도 찍었더라고요. 한 30분 안에 나머지 9문제를 풀 수 있을까? 사실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대한 해보고 안 되면 중간에 종쳐버리면요. 제가 와서 남은 건 풀어줄게요. 자습 시간이 한 반당 그래도 한 2시간씩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와서 풀어줄게요. 자, 일단 1번부터 먼저 들어가 봅시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 자, 우리 이거 봤던 지문이야. 인간 역사에서 사회적 각성과 도덕적 선의지의 증가가 사회적 갈등을 야만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된다 할지라도 갈등 자체를 제거할 수는 없다 밑줄. 이거 내가 뭔 얘기했어? 체육대회 반티썰 얘기했었지. 제가 평소에 나랑 똑같은 누웠던 사람, 나랑 똑같은 티를 누가 입고 지나가도 우리는 별로 뭐 너 걔 티 벗어 이렇게 하면 하지 않아. 이거 하면 학교 폭력이라 그랬어. 근데 체육대회 반티를 정할 때는 절대 똑같으면 안 된다고 싸운다 그랬잖아. 그래서 자, 이 사람은 지었던 책 이름 도덕적 인간과 아무리 인간이 도덕적이더라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모이면 비도덕적 사회가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였어? 니부어였죠?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 이런 비도덕적인 사회를 해결하려면 개인의 선의지를 갖고 된다 그랬어? 물론 선의지가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그랬죠? 막 강제력, 외적 강제력, 정치적 강제력 필요하다고 했지. 그래서 내가 막 폭력 얘기까지 했었을 거야. 그러면 니버란 거 여기 꼭 다 읽어보시고요. 다 봤던 지문이야. 근데 우리 앞에서 내용할 때.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개인의 합리성 제고. 너네 제고의 뜻을 잘 모르더라, 얘들아. 제고는 올린다는 뜻이야. 개인의 합리성을 높이면 당연히 좋은 거 아니야? 그치? 당연히 집단 간 갈등을 없애줄 순 없겠지만 이 해소에 기여할 순 있겠지. 갈등이 줄어드는데 도움은 되겠지. 선의지의 증가가 도움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그러니까 좀 말이 좀 헷갈리는데 기여할 수는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니은 이거는 니부어의 메인 포인트잖아. 집단의 이기적인 충동은 집단 내 개인의 이성적 판단을 방해한다. 그치? 반티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내가 그 반에 속해 있는 앤데 나는 사실 반티 겹쳐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도 그거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이기적 충동이 이 개인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방해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 얘들아 사회의 도덕적 이상은 뭐라 그랬어? 정의라 그랬지? 개인의 도덕적 이상은 뭐야 그러면? 개인의 도덕적 이상은 아무도 대답 안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듣고 있을 거라 믿으며 이타심이죠? 이타심이랑 정의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라 그랬어. 그래서 정의는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사용해야 가능하다 그랬어. 사회의 도덕적 이상은. 그래서 막 폭력 얘기도 했던 거고요. 정치적 강제력도 얘기했던 거고. 어머 이거 틀린 거죠? 가능하지 않으니까 강제력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리을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사용되는 강제력은 그냥 때리고 싶어서 폭력하면 안 된다 그랬죠. 누군가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 근데 그게 누구야? 선의지, 선한 의지에 의한 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거 내용 요소에 다 우리 필기해놨을 거예요. 기억, 니은, 리을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4번 한번 가볼게. 자, 소유물에서의 정의 이론 딱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소유물 정의. 내 거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었어. 누굴까요? 노직이죠, 노직. 내 거 절대 뺏길 수 없어. 내 거 중요해 라는 사람이었어. 근데 이제 만약에 노직 같은 경우도 내 재산권, 나의 소유권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런 걸 지키기 위한 정책 같은 거는 오케이 할 수 있겠지. 기억 먼저 볼게요. 국가의 시장 개입을 완전히 차단하면 안 되겠지. 왜? 국가는 내가 누군가가 부정의를 저질러. 그럼 교정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완전히 차단하면 안 된다. 최소한의 역할만 하는 건 맞아. 최소 국가는 맞는데 완전한 차단은 아니다. 기억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국가는 구성원들의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할 필요가 없다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내 거 많이 벌었어. 그럼 그거 내 거야. 넌 덜했지? 그럼 넌 그만큼만 가져. 이렇게. 오히려 이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겠다고 만약에 내 소유권을 침해하게 되면요. 오히려 이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틀렸다. 그럼 디귿
개인이 자기 노동의 산물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지. 왜? 부정의하게 가져갔거나 뺏었거나.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냐면 부정의하거나 또는 타인이 누리던 혜택을 침해할 경우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이런 경우에는 소유 권리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리을 한번 보시면 자연적 자산의 평양에 따른 불평등. 예를 들어 누군가가 외모가 너무 뛰어나 혹은 뭐 능력이 너무 뛰어나 그래서 막 돈을 많이 벌거나 뭐 적게 벌거나 이 차이가 생겨. 근데 그거는 노직 같은 경우에 건들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자연적 자산의 편향에 따른 불평등은 내가 취득할 때 정당했고 옮길 때 이전했을 때 정당하면 당연히 정당하다라고 여긴다. 그래서 디귿 리을이 정답. 5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면 이제 6번 같이 볼게요. 갑을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이거 연두색이 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옳지 않은 거를 고르면 되죠. 자, 형벌은 확실성과 근접성이라는 측면에서 부족할 경우에 그치, 확실하게 내가 이 범인을 혹시 뭐 도둑질을 한 범인을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국가에서 그리고 혹시나 잡더라도 언제 처벌을 내릴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근접성도 이제 부족을 할 경우에는 뭐를 강조를 해야 된다? 크기를 엄청 크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한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 벤담이라고 우리 이 지문 같이 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문을 좀만 더 보면 형벌의 가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하기에 충분한 수준보다 더 작아서는 안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형벌의 가치가 위법행위에서 얻는 이익보다 훨씬 더 커야 한다는 거겠죠. 왜냐하면 위법행위에서 얻는 이득, 예를 들어 내가 도둑질을 해서 뭐 100만 원 얻었어. 이건 확실한 이득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보다 형벌의 가치가 훨씬 커야, 그러니까 그 형벌을 받는 사람에게 더 무서워야 도둑질을 하지 않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을 보시면 형벌이 정당화되려면 그 형벌은 타인의 범죄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만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여기 밑줄 쳐볼게요. 충분한 정도의 강도만. 너무 강해서는 안 된다. 사형은 너무나 잔인해. 라고 보는 베카리아죠. 그래서 베카리아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어? 베카리아 같은 경우는 사형보다는 뭐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종신노역형, 죽을 때까지 일을 시키는 종신노역형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베카리아는 또 뭐 어떤 관점을 봤지? 사회계약적인 관점을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 루소 같은 경우에는 사회계약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 죽어도 돼, 사형시켜도 돼 이랬지만 베카리아는 아니 어떤 사람이 사회계약을 맺을 때 자기가 죽어도 된다는 그런 생명권을 넘기겠냐, 그 양도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사회계약에 근거했을 때 사형은 오히려 사람들이 동의할 리가 없다라고 보는 입장. 그럼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벤담은 형벌이 예방할 폐해가 초래할 폐해보다 더 큰 경우에, 만약에 형벌이 예방할 폐해가 초래할 폐해보다 더 크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형벌이 예방할 수 있는 엄청난 손해, 그러니까 손해가 없이 그걸 엄청 예방할 수 있는 거고, 근데 형벌이 만들어내는 폐해, 예를 들어 뭐 어떤 형벌이 너무 잔인해서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해서 공리가 떨어진다던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다던가 이런 게 당연히 작아야겠죠. 그러면 당연히 처벌을 가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처벌을 가해도 되는 거겠죠. 형벌이 예방할 폐해가 초래할 폐해보다 더 큰 경우에는 예방하는 게 훨씬 큰 건데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처벌을 가하면 된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어. 옳지 않은 선지.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시면 벤담은 덜 해로운 유혹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형벌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다고 본다. 왜? 벤담은 뭐니까? 공리주의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목적이야. 이렇게 할게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줄여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좀 덜 해로운 유혹행위를 하는 건 어쨌든 고통을 좀 줄이는 거니까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본다. 뭐 살인을 할 사람이 도둑질을 한다거나, 사실 뭐 둘 다 바람직하진 않지만요. 그래도 훨씬 더 줄으니까.
다음에 3번 한번 보시면 을은 베카리아는 사형을 대체한 종식노역형만으로도 형벌은 충분한 엄격성을 지닌다고 본다. 그치. 사형은 너무 엄격하고 너무 가혹해. 그래서 종식노역형이 훨씬 더 괜찮다고 봤다. 맞고요. 둘 다 4번. 형벌의 목적은 범죄 예방과 범죄자의 교화. 왜? 벤담은 공리주의고 베카리아도 사회계약뿐만 아니라 뭐 어떤 입장? 공리주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둘 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공리주의니까 형벌을 집행하는 건 시민 전체의 이익 증진을 위해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7번을 한번 보시면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거. 자, 갑. 살인자가 되면 죽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건 다른 살인자에게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이다. 우리 계약 나오고 있고 살인자가 되면 나 죽을 거야. 약속했대. 사회계약 할 때 약속했대. 그러면 사형시켜도 돼. 라고 보는 루소겠죠? 근데 을복계 형벌은 어떤 범죄자나 혹은 다른 시민사회를 위해서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래. 형벌은 범죄자 자신이나 혹은 시민사회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너 그 죄책감 때문에 많이 힘들지. 그러니까 그에게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보는 칸트. 그래서 기억부터 한번 보시면 살인범이 사형에 처해지는 것은 살인범의 동의에 근거한다. 그치? 사회계약 맺을 때 누군가가 나를 내가 누군가를 죽인다면 나도 죽을게 라는 계약에 동의했다고 보는 루소. 그 다음에 니은 범죄자는 시민이라기보다는 적으로 간주되어 처형당해야 한다. 맞죠? 루소는 그래서 처형, 사형뿐만 아니라 추방까지 얘기한다고 했었죠. 새로 들어온 개념이라 그랬었어. 그 다음에 디귿 칸트 형벌은 시민사회 전체 이익 증진을 위해 아니야. 이런 수단으로 가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범죄자에게 가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그래서 오히려 그 범죄자를 존중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리을 갑과 을 둘 다 당연히 형벌을 내리는 그런 목적은 공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거겠죠. 이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일 거야.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그러면 넘겨서 2번 한번 같이 볼게요. 그림은 어떤 사상가의 책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기억니은에 대한 이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분배적 정이 나와 있고 교정적 정이 나와 있네. 뭐 이것까진 못 찾을 테니까 조금만 자세히 보면 당사자들이 동등함에도 동등하지 않은 목 혹은 동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동등한 몫을 분배하나 갖게 되면 싸움과 불평이 생겨난다. 이거 제가 무슨 얘기 했었냐면 조별과제설 얘기했었어요. 자, 이거 누구지? 아리스토텔레스죠. 그래서 제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거 외우라고 했을 거예요. 분기, 교산. 뭐야? 분배적 정의는 기하학적 비례. 교정적 정의는 산술적 비례였죠. 자, 기억부터 한번 보시면 자, 분배적 정의. 재화 권력에 대한 올바른 분배는 중요한 건 이거지. 기하학적 비례. 우리 이렇게 외웠잖아. 맞네요. 틀린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자, 2번. 분배는 어떤 가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이 동의하므로 여기가 중요한데 얘들아.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것을 가치로 주장한다? 만약에 예를 들어 너네가 어떤 회사에 갔는데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는 승진되고 싶어. 난 직위를 올리고 싶은데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 나는 돈을 받고 싶어. 엄청난 성과급을 원해. 서로 가치로 여기는 게 달라 같아? 다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무슨 모든 사람이 동일한 걸 가치로 주장해? 틀렸죠. 정답은 2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교정적 정의에서 거래에서 올바름이란 산술적 비례의 동등함. 우리 이거 교정적 정의는 산술적 비례 외웠죠?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법은 손해를 입히고 손해를 입은 차이에 그치? 손해를 얼마나 입혔는지 내가 20만큼 입혔으면 20만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 차이에만 주목해서 당사자들은 모두 동등한 사람으로 간주한다. 맞습니다. 이 차이 숫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둘 다 이건 둘의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동등한 건 정의로운 거고 동등하지 않으면 부정의한 것이다. 둘의 공통점 알아두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4번으로 한번 가보시면 정의의 원칙들은 다원주의적이래. 어떤 영역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구나. 그래서 또 다원성, 다양한 거 나오고 있고 어떤 영역에서 우월한 사람이 다른 영역의 재화까지도 쉽게 소유해서는 안 된다. 뭐를 반대하는 거야? 전제를 반대하는 거죠. 전제나 지배를 반대.
이건 누구냐? 왈처. 왈처 기억 안 나실까봐 한 번만 잠깐 설명하면 내가 돈을 많이 가졌다는 경제적 영역에서 우위를 차지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뭐 정치 권력을 얻게 된다거나 이런 침범은 안 된다 그랬어. 그래서 전제 혹은 지배는 반대하고 뭐는 오케이. 뭐 독점할 수는 있다 그랬죠. 그러면 갑은 왈처. 그 다음에 을. 공정한 분배는 사회적 지위에 접근할 기회가 동등하게 부여되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이 돌아갈 때. 자, 이건 뭐야?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이건 무슨 원칙? 차등의 원칙.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불평등을 인정하긴 한다. 롤스. 마음이 따뜻한 사람 롤스라 그랬죠. 이 최소 수혜자만 보고도 맞출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얘들아 병 중요한데 얘들아 병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 정형적 원리는 세모 쳐볼게. 왜? 이 사람이 안 좋아하는 거거든. 뭐냐면 정형적이라는 건 형은 뭐냐면 형태가 정해져 있는 거야. 형태가 정해져 있는 건 예를 들어 뭐 모든 사람에게 뭐 필요에 따라 분배해 줘야 돼. 뭐 결과가 딱 나왔을 때 그 이후에 필요에 따라 분배해 줘. 이렇게 형태 딱 기준을 정해 놓는 건데 이 사람은 완전 싫어해 이거. 그래서 뭐를 좋아해? 비정형적 원리,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은 원리를 좋아하거든요.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건 그냥 그런 소유나 뭐 이런 이 사람들에게 뭐 물건이 갖게 된 그런 소유물에 대한 권리가 과정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거야. 이건 누구야? 노직이라는 사상가였다. 노직은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은 원리. 그래서 이전할 때 혹은 취득할 때 문제가 없으면 되고 혹시나 잘못된 경우에는 교정만 하면 된다라고 보는 절차를 중시하는 사상가였죠. 절차의 공정성이 보장되면 뭐도 보장된다. 결과의 공정성도 보장된다. 이건 롤스와도 공통점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런 형태가 정해져 있는 원리를 싫어하냐면 내 걸 뺏어간다는 거야. 재분배의 세모. 국가가 나한테서 뭔가 막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지. 재분배란 건 그런 거지. 근데 얘는 내 거 뺏기는 거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그래서 안 되는데 또 하나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아야 하는 건 뭐냐면 얘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나의 소유권 혹은 재산권이야. 근데 이걸 보호하기 위한 세금 정도는 괜찮겠죠. 근데 이걸 보호하기 위한 세금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 걸 뺏어가는 그런 세금은 좋아하지 않겠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소유물 이런 키워드로 노직이라는 것도 알면 좋겠다.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볼게. A. 상이한 공동체. 서로 다른 공동체.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다르잖아. 그러면 서로 다른 상이한 분배 원칙이 수립되어야 한다. 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 왈처가 얘기할 수 있는데 롤스한테 너 그거 모르고 있어 라고 하지. 왜? 왈처 롤스 완전 싫어한댔잖아. 왜? 롤스는 왈처가 보기에는 단일한 정의의 원칙, 뭐 모든 사람이 원초적 입장에서 갑자기 누군지도 모르는 무지의 배를 쓰고 똑같은 기준을 만들어낸다고 했잖아. 그래서 다른 분배 원칙이 아니라서 모르고 있어 라고 비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B와 D네요. 누가 누구한테 색깔을 좀 바꿔볼게. 롤스가 노직이랑 왈처한테 야, 분배 절차의 공정성,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가 정의로울 거야 라고 롤스가 당연히 얘기할 수 있어. 롤스는 이거 강조하니까. 하지만 누구도 강조한다 그랬어, 아까. 노직도 강조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노직은 이걸 모르지 않아. 간과하지 않기 때문에 D에서 틀렸다. 왈처는 애매해요. 그래서 노직에서 확실히 X라서 답이 될 수 없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C는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야? 색깔 또 바꿔볼까? 노직이 롤스한테 하는 말이네요. 자, 국가는 사유재산을 소유할 권리와 인신의 자유를 존중해야지. 왜? 노직은 내 소유권, 내 사유재산, 내 자유 다 중시하는 애거든. 근데 롤스라고 다를까? 아니, 롤스 우리 1원칙 생각해보자고.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주장하잖아요. 근데 내가 아마 써놨을 거야. 앞에 내용으로 한번 딱 돌아가 보시면 내가 이 평등한 기본적 자유에 뭐 인신의 자유도 있고 재산 소유권도 있고 뭐 언론의 자유도 있고 이런 거 여러 가지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롤스가 간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고요. C가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또 C가 나왔네.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뭐 주황색으로 해볼까요? C랑 이 노직이 나머지 둘한테 야, 각 개인은 내 노동으로 취득한 모든 재화에 대한 소유 권리를 지녀. 아니, 우리 이거 아까 아닌 거 배웠거든? 모든 재화에 대해 그냥 갖진 않지. 왜? 만약에 내가 이건 적어 놓을게요.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거나 또는 안 보일까봐 위쪽에 적을게. 뭐 취득이나 이전의 과정에서 부정의가 일어나면 이건 다 교정의 대상인 거잖아. 그래서 모든 재화의 소유권을 가진다고 얘기할 수 없다. 왜? 교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직이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2 한번 볼게요. 2는 다시 뭐 핑크색으로 가볼까? 노직이 왈처한테만 하는 말. 야, 돈과 상품은 시장에서 자유교환의 원리에 따라 분배해야 돼 라고 노직이 당연히 얘기할 수 있고, 왈처라고 모르겠어? 왈처도 돈이나 상품 같은 건 경제적 영역, 시장에서 자유교환에 따라 분배해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넘겨서 5번을 한번 보시면 지금 몇 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끊어볼까요? 지금 한 50분은 안 돼도 40분 정도는 찼을 것 같기도 해서 일단 한번 끊어볼게요. 여기까지 해보고 제가 시간을 계산해보고 만약에 시간이 남는 것 같으면 조금 더 하고 아니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는 문제는 제가 가서 또 수업 때 풀어줄게요.